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신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의해서 산지연금 활용하는 대준비 전략 시리즈를 같이 여러분들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산지연금 활용하는 대준비 전략 첫 번째로 산지연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산지연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또 젊은 분들은 내가 앞으로 노년이라는 게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하고 또 5, 60대를 하더라도 나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어떤 통계 자료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노년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노년 최저생활비를 보면은 개인은 124만원, 부부는 199만원이고 노년 적정생활비는 개인은 177만원, 부부는 277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평균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입증하는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인국가 빈곤율이 가장 높죠. 2018년 OECD 평균 13.1% 대비 약 3배가 넘는 43.2%로 우리나라는 월등하게 노인국가 빈곤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NH 투자증권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 피라미드를 5개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은퇴귀족층, 월소득 525만원으로서 2.5% 해당되는 월소득 은퇴귀족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은퇴상류층, 월소득 372만원, 8.1% 해당되는 은퇴상류층, 그리고 월소득 198만원 정도의 은퇴중산층, 월소득 125만원의 상대빈곤층, 월소득 101만원 정도의 절대빈곤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또 생활 수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은퇴 귀족층이나 은퇴 상류층, 최소한 은퇴 중산층을 꿈꾸실 겁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5층 보장제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3층 보장제도에 이어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제도들이 꾸준히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많은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그 임야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것을 바로 산지연금이라는 제도가 몇 년 전에 도입되어서 바로 산지연금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림청에 있는 산지연금의 내용인데 내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자,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평생 수령하지만 이 산지연금은 내가 산을 팔면은 감정가액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가액에 만약에 100%를 받았다면 일시금으로 40%를 수령하고 나머지 60%를 내가 이자를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해당 산림의 소유지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연금은 농지연금과 다르게 굉장히 우리가 대상도 자유롭고 또 어떤 내가 요건이 굉장히 농지연금에 대해서 인적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지 요건이 물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 산지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산지연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지연금의 10가지 특징을 보면 먼저 자격조건. 자, 농지연금은 농업인이어야 되고 나이 제한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산지연금은 임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경력 제한도 없고 농지는 30km 이내야 되는데 거리 제한도 없고 농지는 최대 농지연금은 300만원까지인데 이것은 산지연금은 지급 한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1억짜리면 10년 간격을 63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한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이면은 국유림 인근이나 공익임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묘나 예를 들어서 고압선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산지는 취급이 안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 임야가 좀 까다롭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취득조건. 농지는 취득조건을 2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산지연금은
취득 조건은 1년 이내면 산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기준은 감정가의 100%, 40%의 선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유토지는 우리가 산지 개인 명의로 혼자 가질 수도 있지만 산지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졌을 때는 공유자 4명까지 가지고 있으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나에서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의는 산림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지연금과 농지연금을 잠깐 비교해보면 농지연금은 농업인이어야 되고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었는데 산지연금은 임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산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물적 요소에 보면 산지연금은 농지연금은 전답 과수원의 지목을 가지고 있고 경작 가능 농지가 되고 채권 최고 30%의 저당권 설정까지는 가능했으며 소유권 이전 1년 이후에 가능했다면 산지연금은 산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데 국유림 인근이나 경사도가 30도 이하여야 되고 분묘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자갈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1년 이후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는 물적 요소. 물적 요소는 상당히 까다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연금과 농지연금의 연금 산정 기준을 보면 산지연금, 농지연금은 공시가의 100% 또는 감정가액의 90% 중에서 내가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월 최대 300만원까지 사망시까지 지급이 되지만 산지연금은 감정가의 100%가 되며 매수금액의 40%를 선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잔액은 10년간 이자율 4.85%를 가산해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산지연금은 농지연금과 다르게 금액의 한도가 제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지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나옵니다. 보전산지는 한마디로 봐서 구기림처럼 우리가 산지가 함부로 벌목도 못하고 굉장히 잘 갖춰야 되는 건데 이 보전산지에는 영업용 산지와 공용용 산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산지에서 우리가 산지연금에서 대상은 바로 이 공용 산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준보전 산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도심에 있는 가까운 산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산지연금 대상이 안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지연금의 매수 대상지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국유형 확대 계획형의 산림, 그러니까 구기림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구기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한마디로 동네 야산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그 구기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이고 또한 기존 구기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헥타르 이상만 매수가 가능하고 기존 구기림부터 1.5km 이내의 경우는 2헥타르 이상만 매수가 가능하고 기존 구기림부터 3km 이내의 경우에는 2km 이내의 경우는 3헥타르, 기존 구기림부터 또 2km 이상의 경우는 5헥타르 이상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기림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 산이 아니면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산 정도의 규모는 산지연금 대상이 안 되고 대부분 우리가 경공모를 통해서 임야를 낙찰받아서 산지연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지연금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보면 산지연금을 가입할 때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산지에 송전선이나 분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공동소유자 4명 이상이라고 5명 이상이면 안 되죠. 지분으로 가입은 안 됩니다. 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통째로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경사가 30도 이상이면 안 되고 암석이 5% 이상 더 이상 뭐 개발이 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아무리 심을 수 없는 경우는 또 산지연금으로 대상이 안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 물적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산지연금에 대한 5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연금은 내 산을 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산지연금을 가입하면 내 산이 국가 명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산지연금 가입 시 단독 명의만 가능하다. 아니죠. 산지연금은 공동명의라도 4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지연금은 산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산지연금은 우리가 공익임지, 구기림에 붙어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사 30도 이상, 그 다음에 암석이 5% 이상이면 안 된다. 네 번째, 산지연금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다 아니라 산지연금은 보유기간은 없고 원칙적으로 산지연금 보유한 후 1년 후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연금은 월 수령연금엔 한도가 있다. 없다고 했죠. 농지연금은 300만원까지이지만 산지연금은 월 수령 한도액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연금액을 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산지연금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혹시 또 산지를 가지고 있거나 산지연금을 활용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 이후에 또 다음 시간에 활용하는 또 산지연금 실제 그 지급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산지연금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